자, 정의인 뇌방 이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런 뇌파, 이제 전후 사진을 좀 종종 보여드렸었죠. 근데 이 뇌파가 이렇게 빨갛게 됐다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, 이런 게 뇌파가 좋아지면은 그럼 그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, 뭐가 그럼 증상에서 달라지느냐,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은, 이 뇌파의 한 부분이 본인이 느끼는 어떤 증상하고 1대1로 매칭이 딱 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, 똑같은 이런 뇌파 패턴,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이런 뇌파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두 분 있다라고 친다면, 한 분은 정말 우울증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기운 없고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불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우울증 환자분도 있을 거고, 또 어떤 분은 내가 내 뇌파가 이랬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. 나는 불편감이 하나도 없는데. 그렇게 이 증상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커요. 주관적인 부분이. 자, 그러면은 치료를 통해서 이런 뇌파가 이렇게 좋아졌다. 그러면은 또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근심 걱정 많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그럼 몽땅 다 그런 게 싹 없어지면서 기분도 좋고 막 웃음 나고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될까? 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뇌의 상태하고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그 증상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영역이에요. 좀 다른 영역. 물론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겠죠.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이런 뇌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분이 좀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들을 대부분은 갖고 계실 거고, 의욕도 잘 안 나고 뭔가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. 근데 이게 이렇게 뇌파가 좋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우울감도 좀 줄어들고 불안감도 좀 줄어들고 이제 의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상당 부분 느끼기는 하실 거예요. 근데 이게 구체적인 증상으로 하나하나 들어간다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증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, 모두 다 또 뇌파가 좋아졌다고 해서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다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, 어떤 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이겨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상태, 우울증 상태가 된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뇌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치료 후에 뇌파가 이렇게 싹 좋아졌잖아요. 그럼 그런 상태에서 나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전혀 우울하지도 않고 행복하고 그러네요.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됐더라도 똑같이 이전처럼 근심 걱정 높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. 다만 그러면은 이때와 차이점이 뭐냐? 뇌가 건강해지게 되면 일단은 이성의 기능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봐야 돼요. 이성의 기능이. 그래서 옛날에는 막 불안함이 한번 찾아오면 그거 가지고 막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라면, 지금은 우울하고 불안함을 느끼지만 내가 조금 그래 내가 힘든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산책이라도 한번 해볼까? 그래서 기분 전환도 좀 한번 하게 되고, 또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막 이렇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뭐라도 한번 시도해보고,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될 거다,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뇌파가 이렇게 안 좋은데
그러면은 이게 좋아졌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가 좋아진 거냐? 그 증상이 뭐냐?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그 환자분 개인마다 굉장히 또 다를 거예요. 그러나 어쨌든 뇌가 좋아진 상태가 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아주 우울감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, 그래도 힘들어도 뭐라도 조금 하게 되고 그래도 뭐라도 조금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어떤 내 이성 조절 능력이 좋아지는 상태가 되실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못 드리는 거예요. 이분 우울감이 굉장히 심할 텐데 지금 우울감이 하나도 없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. 또 하나는 뇌파가 좋아져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관찰하거나 본인이 느낄 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제 와서 치료를 받고 뇌파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문제였어요. 근데 치료를 진행을 해도 집중력이 안 좋은 게 계속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전보다는 하고 싶은 의욕이나 이런 전체적인 컨디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집중 안 되는 거는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뇌파를 다시 찍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.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전보다는 조금 뭔가 더 안정이 되고 좀 이성적인 컨트롤이 잘 되는 상태가 된 게 뇌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인 거죠. 근데 왜 집중력은 똑같냐? 집중력은 이 친구가 뭔가 공부하는데 좀 좋지 못한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큰 거죠.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왜 내가 집중이 자꾸만 흔들리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게 나의 습관을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쪽으로 다시 치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짜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뇌파 검사를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그 친구도 뇌파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. 자기는 이런 치료를 받아도 뇌가 전혀 좋아질 수 없을 줄 알았대요. 계속 집중이 안 됐었기 때문에. 이 치료도 소용이 없구나. 그래서 약간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오히려 뇌파를 찍어보고 내 뇌가 이렇게 좋아졌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. 이제 뇌 건강 타령을 하지 말고 내 뇌가 가장 학습을 하기 좋은 이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뇌파를 다시 좋아진 뇌파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확 더 올라간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뇌파를 보여드리면서 사실 이런 증상이 요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금 어려워요. 각각마다 이제 본인마다 뇌파가 좋아지면서 그 좋아진 것들을 이제 크게 느끼는 분도 있고 그 느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뇌파를 봤더니 내가 이런 게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내 뇌 상태가 나의 증상하고 어떤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. 그게 개선이 됐다면은 이게 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말씀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. 자, 그래서 뇌파가 좋아지는 거하고 증상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. 뇌파가 좋아졌으니까 무조건 좋아진 거다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. 궁금하신 게 해결이 되실 때까지 그래서 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실 때까지 저는 이제 계속 치료자의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뇌파와 증상에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